하면요. 이제 그 PL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얘를 골뱅이 해서 100 하고 각도는 45도로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이의 두께죠. 두께 W 값은 20 정도로 주시면 돼요. W 첫 번째 W 값과 두 번째 W 값 동일하게 W 1, 2번이 있어요. 그쵸? 위드스 값이 1, 2번 있습니다. 동일하게 20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모양. 이 매치프로프는 속성을 복사하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도면 작도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레이어를 만들 건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선 타입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같은 아이로 쉽게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아이를 실선이 아니라 히든선으로 바꿔야 돼. 예를 들자면 이럴 때 MA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선 하나만 선택을 하고 기준이 되는 아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아이를 두 번째로 다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한 번에 다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매치 프로프는 우리가 빨리 작도를 하다 보면 레이어라든지 선 타입을 고민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 도면을 이렇게 그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그려놨다가 내가 레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선 색깔 또는 어떤 선에 대한 타입 이런 것들을 쉽게 바꿔주실 때는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져다가 써야 되는 기준이 되는 도면 그 선이 있다고 하면 걔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치 프로프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선택을 할 때 MA 하고 엔터를 치시는데 기준이 되는 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쉽게 속성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여기 잘 설명되어 있는데 개체의 속성을 복사하는 기능으로 해서 레이어, 컬러, 라인 타입, 벽계, 글씨, 폰트까지 다 바꿔주실 수가 있어. 내가 처음에는 맑은 고딕으로 했다가 얘를 이제 뭐 그죠 도둠체로 바꾸겠다. 그럼 도둠체 글자가 하나가 있으면 얘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씨뿐만 아니라 디멘션, 치수선도 동일한 아이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치 프로프는 레이어, 컬러, 라인 타입, 두께, 글씨, 폰트 여기에다가 치수까지 더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수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치수 모양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치수. 그렇죠? 치수까지도.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먼저 기준이 되는 아이를 선택을 하자. 선택을 하고 나서는 바로 요 이제 선택하고 나면요. 얘가 이렇게 창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뭐라고 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변경하고자 하는 아이를 연달아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쌤이. MA를 하고, 네, 쌤이 여기에 지금 히든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실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실선인 아이를 선택을 먼저 해요. 자, 선택을 딱 해보면, 이제 뭐라고 이렇게, 그쵸? 뭐라고 뜨면서, 뭐라고 나와요. 그쵸? 뭐라고 막, 그쵸? 씹으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마우스를 걸침, 그 다음에 포함, 직접 선택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포함 선택도 되고요. 걸침 선택도 되고요. 직접 선택도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포함 선택이든 또는 걸침 선택이든 해서 한 번에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감쪽같이. 매치라는 의미는 내가 기준이 되는 아이와 특성을 일치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치시키겠다.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레아가 있어요. 어레아. 면적 구하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실 때 면적은 기본적으로 다 설계실에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예, 산출을 하실 때 이제 보게 되면 AA라고 되어 있어요. AA. 그래서 각 모서리의 지점을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AA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영역 그 면적을 산출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AA보다는 사실 이제 뭐냐면 PL
B라인으로 그려가지고 면적 산출을 합니다. 요거는 쌤이 별도의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거 프린트물로 여러분들 나눠드려서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한 번 더 따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도 AA를 보게 되면 이제 그죠, 어레아라는 이제 그 어레아의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고, 각 모서리의 지점을 선택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지점을. 이 지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둘레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 그럼 얘가 알아서 이 영역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럼 여기에 대한 면적을 쉽게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직접 시연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 뷰어스는 뭐냐면 우리가 캐드, 그 다음에 맥스, 그 다음 레빗, 스케쳐 모두 다 이 원은요 수많은 엣지들이 모여서 곡선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 뷰어스를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이 엣지가 만나서 곡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 캐드는 가끔 이렇게 엣지 상태로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뷰어스에서 얘를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쵸? 이 엣지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원과 같은 곡선의 엣지 부분이 여기 보면 면의 개수가 아니라 사실 선의 개수죠. 선의 개수를 설정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벡터의 숫자 값이 클수록 이제 그쵸? 부드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부드럽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모르고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우리가 보통 서클을 그리게 되면 알아서 원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끊기는 듯하게 나오실 때는 이제 리젠,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리젠이라는 아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는 있으시되 그닥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어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리젠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리젠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도면층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늘은 설명만 조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타입 스케일, 그 다음에 컬러, 레이어, 퍼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라인 타입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센터는 일점세선의 형태를 띄고 있는 아이를 그쵸?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시드라든지 또는 히든선은 이렇게 조금 그쵸?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대시드 또는 히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팬텀이라고 있는데 가끔 이제 2점세선 이제 2점으로 나오고 세선 나오고 2점 나오고 세선으로 나오는 아이가 팬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선의 종류 및 의미 요거 별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꼭 읽어보시고 이 컨티뉴의 의미와 그 다음에 센터의 의미, 그 다음 히든의 의미, 팬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선, 캐드에서는 평면도를 그릴 때 1500 높이에서 잘라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벽체는 사실 단면선을 그리게 돼요. 평면은 벽체에서 평면도에서 벽체는 단면선으로 그리게 된다. 그래서 그 벽체선은 컨티뉴로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로 그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인면선, 그 다음에 인면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면 외곽선, 그다음 인면도에 실제로 보여지는 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외곽 이제 컨티뉴어스로 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해칭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칭선이라는 거는 패턴이죠. 어떤 예를 들어서 석재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그 석재의 마감재 재질을 우리가 해칭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때 해칭선은 컨티뉴어스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요. 센터선이라든지 히든선은 절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를 사용하는 선들, 그래서 단면선, 인면선, 해칭선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